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복습 좀 해볼게요. 했던 거. 자, 일단 중요한 게 그게 3개, 4개 했어요. 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1편 같은 거 주로 이런 거 많이 묻는 거예요. 자, 맨 먼저 연구 대상이 있다고 그죠?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연구 대상. 자, 다시 할게요. 이 말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식,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자, 맨 먼저 우리 공부하는 건 목적이 뭐예요? 요거 맞춘 목적이죠. 65점. 그러니까 항상 이 강조하지만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몇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뭐라는가 하면요. 부동산을 공부할 때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연된 설명은 다 볼 필요 없다는 분명히.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항상 이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셔야 이겁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은 현재 뭐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은 반드시 각각의 내용마다 비교할 때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으면 항상 둘 중에 비교할 때성이 있으면 그 중에 중요한 건 매번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게 A가 더 중요하면 항상 A만 시험 나올 건데 결국은 틀린 말은 뭐 있습니까? B에서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우리말로 먼저 번역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번역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좀 아시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절대 이 개론과 보실 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지 말고 핵심의 키워드만 가지고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부동산의 연구 대상 크게 2개 있어요.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부동산 뭐가 있죠? 요 2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론 현상과 활동은 둘 다 어떤 비교할 대상이지만 앞에 부동산 빼버리면 현상은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있는 자체 모습, 보이는 모습이지. 앞에 칠판이 있고 도로가 있고 현재 건물이 있는 곳 이 자체가 현상이고 이 활동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죠? 인간이 들어온 순간 전부 다 이건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학문적 성격. 자, 다시 해볼까요?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률 합친 과목이죠. 그죠? 따라서 이건 종합입니까? 단편입니까? 종합과학이고. 절대 단편과학은 아니더라. 종합은 곧 같으면 응용이죠? 응용입니까? 순수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 연구하죠. 인간이 개입한 건 뭐냐? 사회과학. 개입하지 않는 게 뭐냐? 자연과학. 그죠? 그 외에 보니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책은요. 살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진 거죠. 경험과학이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죠. 규범과학이다. 그래서 항상 틀린 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순간 절대 뭐 있습니까? 설마 이건 장난 안 칠 것 같아 해봐서는. 그죠? 이걸 항상 장난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여기 있는 5개를 굳이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순수과학은 아니더라 이렇게 마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일단 우리 앞에 있는 총론은 가장 중요한 이 2개요. 조금 담담 위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이 접근 방식 크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접근 방식이 종합식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 부동산의 기본 전적 이 3개 있죠. 기술, 경제, 법을 갖다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체계화해서 공부한다. 즉 이런 게 종합식이고 의사결정은 내가 이 물건 살까 말까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자신의 어떤 물건 살까 말까 판단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신한테 이윤이 가장 높은 행동을 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던 첫 시간에 했던 요겁니다.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이런 세 개는 이 세 개는 전부 정답을 자료해 주신 그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개념. 이 말이 이거요. 이걸 한 목적이 이겁니다.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할 거다 이 말 뜻입니다. 하는데 과연 부동산을 공부할 때 여기는 분필이 있죠. 이까지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이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어떤 게 부동산이냐 그걸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개념은 크게 두 개 있죠. 눈에 보이는 무슨 측면, 보이지 않는 무슨 측면, 두 개 있죠. 그죠? 원래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도 있고 경제 측면도 있고 법률 측면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부동산 개념을 설명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묶는다. 즉 다른 말로 개념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이거죠. 요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복합. 앞으로 부동산에서 이 종합이란 말과 똑같은 복합입니다. 그래서 복합이 나올 수 있는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있죠. 그게 뭐죠? 비교할 때 말씀하는데 복합 뭐요? 부동산. 그럼 결국은 얘와 이런 서로 비교할 대상이지. 그죠? 그래서 항상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시는데 이런 개념 묻는 거 이건 부동산 종류입니다. 그런 결과 복합 부동산 우리 말 뜻이 뭐예요? 항상 얘는 키워드가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 말 나야 돼요. 이 말이 반드시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을 기술, 경제, 법률 측면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거고 얘는 부동산 종류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말 쓰죠. 내가 땅을 샀단 말은 정확한 말 땅만 산 거예요 사실은. 건물은 모르겠다고. 근데 어떤 측 나 건물 샀다면 정확한 말 건물만 산 거예요. 땅은 사실 모른다고. 근데 어떤 분은 뭐 토지 건물 둘 다 샀다라고 말하죠. 이럴 때 토지 건물 합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냐고 이게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죠. 부동산 개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이외 토지에다가 정착물에다가 뭐 있습니까? 좋은 부동산까지 설명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구분할 때 요걸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서 협의 부동산, 얘를 뭐 있습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서 광의 부동산 쓴답니다. 물론 민법상 쓰고 있는 부동산 개념은 반드시 협의 부동산만 취급하게 되어 있다. 그죠? 또한 같이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뭐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죠? 거꾸로 경제 측면 결국은 경제 관련된 용어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부동산은 돈이다, 돈. 돈이 뭐예요? 곧 자산.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자본재이다, 소비재이다, 생산요소, 상품 등등 설명한답니다. 자, 일단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이제 문제집 받았죠? 그죠? 한번 봐보자고요. 갖고 오세요. 자, 2페이지. 그러니까 나오는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일단 2페이지 3번부터 문제를 먼저 풀기 3번. 자, 3번의 문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럼 참고로 기술적 같으면 물리? 그러니까 물리, 경제, 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있습니까? 경제적 개념과 거리 먼 거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느낌상 딱 보니까 아마 지금 거의 답이 안 볼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하나 설명할게. 요 준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지. 동산인 게 부동산 인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 뭐예요? 물건 살 때 얘는 등기해? 안 하지. 집 살 때는 그 차이, 그 차이. 그러면 일반자는 등기 절대 하지 않지만 부동산 등기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원칙은 동산이지만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한다 해서 준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같은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거야. 거기 있는 뭐 현재 보니까 느낌을 딱 보니까 왠지 뭐 있습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왠지 경제 느낌이지. 그죠? 그래서 4번은 공장재단, 이건 준부동산. 그러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준부동산 어디서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 여보죠? 어디서 포함되는 거예요? 법이지, 법. 그죠?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 쉽게. 아니면 다시 앞에 문제 1번 가볼게요. 자, 2페이지. 2페이지. 자, 2페이지 1번 갑니다. 저번 의미의 부동산 과 어제 부동산을 합친 거. 자, 이거 볼래요? 요 토지 정처물이 뭐지, 요게? 저번 의미 부동산이지? 에다가 어제 포함된 게 뭐라고? 광희 부동산. 광희. 그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협의의 광이에요. 협의지. 협의는 뭐요? 토지와 정착물이죠? 맞는 말이지. 자, 3번 가보겠습니다. 2번 틀렸죠? 토지 정착물이 결국은 협의부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뭐나 있습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이지.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보자고요. 요거 좀 묻는 거죠? 요거 물었잖아. 묻는 순간 이것을 비교하시라고. 그럼 여기 볼래요? 여기 딱 나오는 순간 요거 3개 나와야 돼. 찾아가야 돼, 이제. 그죠? 법, 경제, 기술적 측면을 합친 거다, 이 말이죠. 얘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네, 4번은 요건 좀 문자 물어보는데 봐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물적 재산에서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말하기 때문에 광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 확대할 필요 없다. 여기 보세요. 요거 묻는 거예요.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내가 부동산을 공부할래 말래 부동산에서 요거 묻는 문제가. 이거 한 목적이 뭐야? 아까 설명했죠? 나 부동산 공부할 거지. 또 어느 범위를 공부할 때 보니까 이까지 공부할 거 아닙니까?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까지 연구를 하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해주고 이 범위 벗어난 건 절대 연구하지 마라 이런 말 뜻이라고. 얘는 연구해야 되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잠시만요. 정착물과 요 동산 구분 기준이 있지. 정착물, 이 토지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죠. 근데, 얘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물건이 뭐예요? 동산. 그럼 둘 다 시험 낼 때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이런 거 아무 시험 안 날 것 같아. 자, 분필은 동산이지. 그죠? 저기 있는 건물은요. 이런 것이 안 될 것 같아. 눈 확 띄는 거는. 뭔가 애매모호하게 있는 게 이걸 자꾸 시험 낼 것 같아. 그러면, 자, 둘 다 정착물은 토지에 뭐예요? 부착돼 있잖아. 요건 공통된 용어를 쓸 수 있단 말이야. 때에 따라서. 그런데 이때 뭐 있습니까? 요거 두 개 차이가 뭐냐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정착물 항상 어떻게? 토지에 부착돼 있는데 일시적이에요, 계속이에요? 계속적이지. 계속적, 지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돼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거꾸로 일시적으로 부착돼 있는 물건 뭐예요? 동산이죠. 그러면 자, 우리 그거 5번 물었습니다. 5번 닦아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잠시 항상 공부할 때 간단하게 누구는 누군 거야? 그러니까 키워드 결국은 요거 아니야? 그지? 그 5번 찾아가봐.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찾아가라고 이걸. 인데
토지에 부착돼 있지만 뭐라 했어? 네, 그런 걸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절대 이 결혼 과목은 안에 있는 글자를 한 장다 보는 게 아니라고. 여기 나오면 뒤에 딱 나오는 글자가 정해져 있다고.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11, 12는 아마 좀 다른 과목에서 다르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조건 그냥 오늘 수업했던 게 듣고 그냥 끝내시라고. 잊어버리라고. 복습 없어요? 예습 없어요? 진짜 공부는 진짜. 교수님 정답이 4번으로 돼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미 1번에 3번.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11, 12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과목은 각각의 파트에서 사실 독립된 하나의 과목이거든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대학 다닐 때 보니까 법학, 개론, 경제학, 원론 했을 때 원론 또는 개론 과목은 그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조금씩 끌어 모아서 하나의 이 과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은 사실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11, 12일까지 12월 달에는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전부 다른 내용이라고. 매분마다. 그래서 이 앞뒤가 연결되는 학문이 아니니까 예, 단지 그래서 이게 11, 12일까지 계속 아마 처음 보는 거 계속 볼 거니까 힘들 거야. 설마없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이거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실제 한 번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그 다음 1월부터는 훨씬 쉬워지거든요.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냥 가볍게 오시라고요. 단지 결승하지 말고. 네. 자,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1번 그 말이고 2번 문제 2번 갑니다. 2번도 제가 두 개 풀게요. 자, 2번에 1번 1번부터 풀자고요. 2번 1번 협의 나 있죠. 요 말과 같은 게 우리 문제 1번에 2번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계속 시험나 문제에서. 그러니까 예, 협의 부동산 민법상 개념으로서 뭐 토지 정착물이지. 그러면 요 보자고. 다시. 요 보세요. 요걸 딱 묻는 순간 얘하고 비교한다 이거 생각하셔.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이 뒤에 이 내용 모르겠다고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걸 물으면 항상 틀린 말은 요가에 장난칠 거다. 반대.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2번은 가고 3번 갑니다. 자, 3번은 지문 좀 길거든요. 어렵지만 풀어보자고. 자, 쭉 한번 풀어보자. 3번. 키워드를 찾아가.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해볼까, 이제? 자, 협의, 광의 부동산. 이런 개념성 구분은 경제 측면. 이게 키워드예요. 맞습니까? 틀린 거지. 그죠? 협의 광의물로서 이건 뭐예요? 법이지, 법. 그러니까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설명한 건 법학자 말한 거다 이거요. 경제학자 말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는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이란 자산, 자본 등등 설명한 거지. 요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갑니다. 5번. 제일 끝에 뭐가 있어? 복합부동산. 칠판 보자고. 요거 묻는 거네. 그 얘하고 서로 비교해야 되겠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 1번에 3번하고 2번에 5번을 서로 비교하시라고. 요걸 반대랑 시험되는 틀린 말은? 그러니까 문제 2번, 5번에 뭐 키워드 복합부동산이 있어. 나오면 자, 칠판 보자. 글자 찾아가야 돼. 요 말, 요거 나오고 요 말 나와야 돼. 그러니까 토지 나오고 건물 또는 정착물 나오면서 요 말 찾아가야 돼. 하나로 결합된 상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럼 맞는 거예요. 얘는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겠지. 복합부동산이란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결합한 거다. 시험 나오겠지. 네. 그죠?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면 이거 설명하고 이게 이거다 시험 낼 것이고 이거 설명하면서 이게 이거다 시험 낸다. 항상.
그러니까 그런 글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글자를 따라가시라 문제 풀 때. 자, 한 번 더요. 네, 세 번. 정답 잘못했어. 응? 이것도 4번. 아닌 거. 3번. 3번.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예, 자, 다시 해보죠. 세 번째. 자, 일단 기억나는 한번 봐보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일단 중요한 글자를 들어본 게 있냐 있는가 한번 봐보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지 이행지. 네 번째, 나지, 건보지, 공지. 자, 일단 요거까지만. 기억나는 글자 있습니까? 이거는? 요거는? 날 것 같아, 그지? 요거는? 요 말도 들어본 기억 납니까? 네. 자, 해보자고. 부지와 택지는, 얘는, 자, 일단 건축을 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이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만 취급된다. 이게 택지지. 건물 등을 지어주는 땅. 요 택자가 짓지어줄 택자라고 이게. 그 다음에 부지라는 건 요 둘 다 포함된 거지. 그래서 우리 결국 부지는 뭐예요? 가장 포괄적 용어지. 필지, 액지. 자, 필지는 우리 하나의 지번이다, 권리다, 또는 법률상 개념이다. 이건 좀 필지라고. 또 등기할 때 우리 항상 뭐라 하죠? 필지지. 그죠? 택지는 보니까 가격이다. 그 다음에 경제학적 개념이다. 왜? 가격 경제니까. 또 부동산학적 개념이다.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택지. 후보지는 이행지는 변화 중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뭐요? 상호 간의 변화가 있는 거. 이행지는 지역 내의 변화죠. 자, 나지란 건 나지 건부지. 자, 땅이 두 필지 있습니다. A 필지, B 필지 있거든요. 이때 A 필지 있는 자, A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요만큼 건물을 지었어. 요만큼. 건물 지었는데, 자, 건물이 있는 부지가 뭐라고? 건부지지. 우리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필지 내에 보니까 빈 땅이 있지, 빈 땅. 여기 빈 공짜 공지라고. 그 다음에 나지는 현재는 건물이 없어요.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이 뭐냐고 이게 여기 가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단 이런 구체적 내용 나중에 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이런 거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돼.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다른 풀지 않습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앞에 뭐라 했죠? 토지의 등록단위. 이건 등기단위. 그지? 이건 뭐요? 필지지. 그 다음에 5번, 1번 갑니다. 이행지 나 있어. 그런데 쭉. 자, 이행지랑 누가 비교한다? 후보지하고. 자, 키워드 뭐가 있어? 임지 뒤에 뭐가 있어? 지역 상호가 나 있죠. 이건 후보지지. 그죠? 자, 2번에 획지 나 있어. 키워드 찾아가. 자, 다시 획지는 누가 비교하지? 필지하고. 오케이. 자, 쭉 가면 키워드 있네. 경제학적, 부동산학적 개념 나 있죠. 요건 뭐라고? 획지. 자, 나지란 건요. 우리 그 키워드 뭐냐니까? 네,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다. 빈 땅이지, 빈 땅. 그죠? 5번. 택지는 건축물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시험을 내더라, 이겁니다, 문제에서.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부동산 특성. 그럼 특성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번역하는. 특별한 성격. 응? 특별한 성격. 오케이. 뭐 특성이지 뭐. 그러니까 다른 거와 이 구별될 수 있는 차이점 이 말이지. 그죠? 항상 차이점 결국 뭐예요? 누가 서로 비교합니까? 부동산 특성을 묻고도 무조건 비교할 뜻은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독특한 성격이라고. 그래서 항상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세요. 저 분필과 비교하시면 돼. 가볼게요. 자, 분필은 이동할 수 있지만 땅은 이동할 수가 없다. 무슨 성? 오케이. 같은 말이 비이동. 비이동성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분필은 소모됩니까? 네. 예, 땅은 소모됩니까? 되지 않는다. 무슨 성? 영속성. 세 번, 땅은 절대, 자, 분필은 한 개, 두 개 공급할 수 있죠? 자, 땅은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없다. 무슨 성? 예, 부정성. 자, 결국은 분필은 똑같은 분필, 동질적인 분필이 있습니다. 땅은 동질적인 물건? 없죠. 각각 있는 물건마다 개별적이죠. 땅은 전부 연결되어 있죠? 인접성. 그 다음에 분필은 사용되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이 땅은 주거, 상업, 공장, 농지 뭐 등등 여러 개 용도 쓸 수 있죠? 용도가 뭐 하는 거요? 오케이. 자, 분필은 땅은 합필도 분필 가능하죠? 그러니까 병합도 분할도 가능하더라. 이런 특성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부동성부터 인접성까지 인간이 개입한 거요? 아닌 거죠.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자연적, 인문적. 자연적 특성이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특성이니까. 밑에 있는 이건 좀 인간이 개입해서 난 특성입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 인문적 특성을 쓴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 거기 있는 프린터에 책에 있는 4페이지. 4페이지의 문제 1번. 4페이지. 자, 4페이지 문제 1번 보니까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그 정도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 답 나오지? 예. 항상 자연은 절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특성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특성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용도 등을 변경시킨다, 합필 또는 분필한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된 특성은 뭐예요? 인문적 특성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세 문제, 무조건 세 개. 그러니까 나올 건 딱 정해진 거예요. 2번, 3번, 4번이 시험 나와, 무조건. 그런 거니까, 예, 그래 보시고. 자, 오늘 할 것은 우리 아마 책이 아마 다음 주부터 책 나올 기본서 나올 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예, 그 합격 노트 있죠? 예, 요거 가지고 좀 정리할게요. 원래 이거 아마 합격 노트 이걸 새로 만들 거예요. 원래 이게 뭔가 하면 이 노트는 필기 노트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필기하는 게 있죠? 이걸 집에서 수업할 때 필기하지 말고 좀 필기 대신 수업을 좀 집중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월부터 한번 나올 건데 새로 만들 거예요. 그때 보시고. 자, 일단 예, 거기 있는 합격 노트에 있는 10페이지. 10페이지. 자, 1절 부동산 수요 공급이요. 자, 간단히 수요가 뭐예요? 수요란 말 뜻이 필요한 거. 자, 수요자란 말 뜻은 뭐예요? 수요자. 물건. 살 사람.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 반대, 물건 파는 사람이 뭐예요? 공급이죠. 그럼 결국 이 말이네. 수요 반대말은 공급이네. 얘들 둘은 항상 비교할 대상이 되겠다,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요 수요 공급에서 기본 내용을 좀 먼저 보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그래프를 가지고 계셔갈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험생이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옛날에 그래프 많이 그려봤지만 지금 그래프를 한 적이 꽤 됐으니까 이 그래프 그리기 좀 쉽지 않거든요. 요걸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무리를 조금 요구한다면 12월 달에 이 그래프 그리는 걸 좀 빨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우리 수험생이 가장 힘든 게 그래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실은요.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앞으로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주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거 할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항상 이제 그래프에서 기본적인 어떤 용어 자체가 있어요. 이런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그래프에 뭐 D, 다, S 이런 말 쓰거든요. 요 D는 이 약자예요, 디맨드. S는 저기 스프라이 약자거든요. D가 뭐라고? S가 뭐예요? P란 말, P가 있거든요. 요 P가 뭔가 하면 결국은 프라이스. 가격이죠. Q란 게 퀀티티인데 여기에 뭔가 하면 양이에요. 양. 그래서 이걸 좀 번역하면 이렇게 가끔 쓰거든요. Q, D, Q, S 이렇게 붙습니다고 쓸 때. D가 뭐라고요? 수요. 그 다음에 Q가 뭐지? 양. 연결하면 오케이. QS라면 S는 공급이잖아. 스프라인이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Q란 게 양이니까 공급 뭐가 됩니까? 양이란 용어 쓴다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I, 그 다음에 R, 뭐 Y 이런 약자를 꽤 많이 쓸 거예요. 특히 계론 가면 이런 약자 꽤 많이 쓰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요 I나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Y는 이게 소문자입니다. 요건 전부 다 이자율, 수익률이라서 수익률. 자, 우리 차입자, 은행과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차입자는 매달마다 뭘 갚죠? 뭘 갚습니까? 이자지. 그럼 돈을 빌려서 은행은 뭐 이자 받았지. 받는다 이게 뭐야? 수익이야, 수익.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면 결국은 수익이라고. 그래서 원래 이 약자는 이런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인터레스트 이자거든. 그래서 이자율 이런 말 뜻이라고. 그 다음에 리턴이란 말이 원래 수익이야, 수익. 돌아오는 건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율에서 그게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yield rate. 그래서 Y랑 결국은 이건 수확이라는 의미야. 수확. 그래서 굳이 이걸 구분하지 말고 I나 R이나 Y가 오면은 요건 이자율, 수익률 또는 뭐 있습니까? 반대말로 할인율이라서 할인율. 자, 할인율 반대가 뭐예요? 그런 말 뜻입니다. 자, 우리 해볼게 이제 이런 겁니다. 할인율과 할증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우리 카드 깡 같은 거 있죠? 이 카드는 이 말 아닙니까? 원래 5년 후에 나한테 5억이란 돈을 이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현재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내가 이 돈을 갖다 5년 후에 5억을 줄 것 같아 현재 끌고 와서 받겠죠, 그죠?
그러면 물어보죠. 5년 후에 5억과 현재 있는 5억은 화폐 가치가 다르지. 누가 금액이 더 크겠어? 지금 더 크지. 5년 후보다. 그러면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끌고 오면 이 가치가 더 작게 만들어야지. 작게 만든다. 이게 뭐요? 할인이다. 할인. 이 금액을 깎는다 이거야. 그럼 다시 할게. 자, 내가 현재 은행에 1억을 저축했어. 응? 5년 후에 이 돈을 원금 이자 세를 거거든. 찾는다면 5년의 금액은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응? 커지겠지. 그지? 5년의 원금 이자 받을 거니까. 크게 만들어야지, 금액을. 그 크게 만드는 율을 쓴다고. 그럼 크게 더 커진다, 이게 뭐야? 할성률이지. 그죠? 그러면, 자, 다시. 여기 우리 보통 이걸 뭐냐?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5년 후에 원금 플러스 뭘 받는 거예요? 이자지. 이자. 그 이자율 이렇게 쓴다고.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 보는 식에 따라 약간 달리 써서 용어를 쓰고 있다고. 그 차이지.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R, I, Y 쓰면 전부 다 이건 예, 이자율, 뭐 할인율 또는 수익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이제 앞으로 용어를 꽤 많이 쓸 거니까 그걸 좀 아시면서 예, 제일 먼저 우리 거기 첫 번째 있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예, 10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항상 있죠. 여러분들 수요, 공급은 같은 거 비교하셔야 돼. 무조건. 이건 두 개 비교할 때 생기니까. 물론 나중 가면 기본서는 분리되어 있어. 수요 따로 공급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건 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실제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선 둘 다 같이 나가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빠르더라고 이게. 해보면 재밌는 건 공통된 말도 있고 뭔가 차이점이 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차이점 공통된 것을 같이 보면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개념부터 수요와 공급 개념이에요. 자, 결론은 뭐야? 수요이든 공급이든 수요는 물건 사는 것, 공급 물건 만드는 저 파는 거지. 그 차이인데. 자, 첫 번째 우리 거기 설명된 걸 딱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 또는 상품, 물건 등을 뭐 있습니까? 예, 소비 또는 생산자가 재화 또는 판매, 재화 등을 뭐 있습니까? 구매,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자, 일단 처음 보는 용어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죠. 이 재화 아마 경제학에서 한 번에 그말 거예요. 용역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다. 또 어떤 물건, 제품 등을 설명하는데 이 엄밀한 표현이 다 이 구분됩니다. 용어상에서. 그런데 실제 부동산의 이 재화나 용역, 서비스 구분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물건, 제품, 상품,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대로.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자, 그럼 거기서 중요한 용어가 딱 3개 있어요. 일정, 요 2개 용어 꽤 중요합니다. 기간 동안에 소비자 또는 뭐 있습니까? 판매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 하는 욕구 요 3개인데 자 봐보자고요. 요 지문은요. 요 지문은 우리 15회 때부터 26회까지 매년마다 시험 나왔어. 요 지문이.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욕구. 요건 시험에 3번 나왔어. 얘는 시험 10번 나왔어, 10번. 야, 12번 나왔네? 자, 큰 의미를 갖지 말고 지금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런 걸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거 마시면 돼, 지금은. 자, 일단 요거부터 합니다. 요 내용은 시험 내부에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또 거의 시험 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한 욕구냐, 하고자 하는 욕구냐 차이거든? 내용 자체가. 물어보죠.
지금 우리 수요량을 측정할 때 이미 산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양이 중요합니까? 응? 죽은 자식이 큰 의미 있을까? 이미 산 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지? 앞으로 사고 싶은 양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아마 장난치면 뭐 거의 장난친 적 없지만 틀린 말은 요걸 분명히 낼 거야. 요 말 대신. 그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요건 이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거지. 그죠? 이런 걸 사후적 개념 용어 씁니다. 요건 앞으로 사고자 하는 양이지. 이런 걸 뭐요? 사전적 개념이라고. 자,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장례식 아니니까. 뒤에 있는 욕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지금 쓰고 있는 욕구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욕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유효란 말이 있고요. 즉,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인데 일단 제가 유효, 수요 측정하겠습니다. 요 반대가 잠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란 말과 잠재를 좀 구분하시는데 자, 일단 구분 기준 요겁니다. 뭐뭐 할 의사가 있냐 없냐,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요거 맞자고요. 자, 보세요. 둘 다 공통점은 이 물건 사고 싶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살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현재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 40평 아파트가 보니까 얼마 하는가 하면요. 얘가 5억 정도 한대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는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해. 요 말 뜻이 뭐냐? 살 의사는 둘 다 있다는 거야. 근데 A는 보니까 이 정도 돈을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어. 남돈 끌어오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서 5억 원을 맞출 능력이 있다고. 그럼 결국은 이런 게 뭐예요? 살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 충족된 게 유효수고 B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잠재.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자, 우리 현재 이 원주시에 보니까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때 몇 명 산다는 게 수요지. 그 수요량을 측정할 때 유효 수요만 취급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재도 수요량 속에 포함해야 됩니까? 응? 현재 우리 원주시에 보니까 이 뭡니까? 40평짜리 5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를 측정할 목적이죠. 그럼 얘도 포함해야 돼? 그 속에? 자, 이건 무슨 수예요? 나 이 집 사고 싶어 하거든? 지금 돈이 없어? 앞으로 50년 후엔 이 돈을 맞출 수 있대. 얘도 보면 잠재 맞지? 맞잖아, 분명히. 아니, 살 의사는 지금 돈이 없잖아. 앞으로 그 돈 마련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게 일종의 잠재거든? 이것까지 현재 있는 수요량 속에 포함되면 이론상 뭔가 무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이 40평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 판단할 때 뭐까지 취급해야 돼? 어느 것만. 그지? 그래서 항상 수요량을 측정할 때 반드시 유효 수요만 취급하지 잠재 수요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게 3번 나왔는데 한 번도 틀린 질문 낸 적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런 걸 좀 보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 뜻이 뭐냐? 자, 우리 거기 문제 갑니다. 문제 6페이지. 문제. 뭐, 문제가 답이 돼서 나왔네? 이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 진짜. 자, 거기 있는 6페이지, 3번에 1번 가죠. 1번. 자꾸 제가 문제를 보여주는 목적은요,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대부분 기출문제 대부분 집어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가장 이 객관적인 방식의 기출문제거든. 자, 찾아가. 자꾸 지금 하는 건, 그럼 잠시 보세요.
답이 뭐냐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답은 전혀 의미가 없어. 어떻게 시험 나온다? 그것은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거만 하시면 돼. 거기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수요란 구매하고자 하는 뭐요? 의사와 능력 있는 거. 그걸 줄을 꺼놓고 뭐 있습니까? 유효수요를 말하는 쓰느라고. 유효수요. 의사와 능력 있는 거, 그 말 대신 유효수요를 말한다. 이번에 절대고식에 잠재수에 쓰면 틀려요? 네, 그거 마시면 돼. 자, 일단 그렇게 시험 내는 거 보시면서요. 자, 두 번째, 여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야. 기간과 시점. 기간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건 꼭 보시는데, 우리 보통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쓴답니다. 플로란 말과 그 다음에 스톡이란 말, 스톡. 자, 이 플로란 말 뜻이 뭐예요? 흘러가는 거지. 스톡은 뭐 있습니까? 예, 담겨져 있는 양, 이런 말 뜻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보세요. 자, 원래 우리 책에는 아마 있어놨을 거예요. 책에는 나중에 요 수도 꼭지에 있거든요. 물을 담는 어떤 통이 있습니다. 자, 물을 틀어놨어요. 이렇게 틀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이제 물이 흘러갈 거 아니죠? 흘러간 양을 측정한다. 이게 플로우고. 그런 결과 여기 물이 담겨진 양이 있지. 이걸 측정한다. 이게 뭐요? 스톡이란 말 뜻이라고. 그래서 한자로 이거 흘러간다. 이게 뭔지 압니까? 유량이란 말 써요. 흘러간다. 이 스톡이란 말은 현재 뭐예요? 저장된 양이지. 그죠? 저량용어 쓴다고. 자, 이걸 다시 해볼까?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요 강이 있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흘러간 양을 측정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흘러간 양을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뭔지 압니까? 이 양이 많다, 적다 표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 그죠? 흘러간 양이 10만 톤. A는 10만 톤. B는 보니까 이게 50만 톤. 누가 많습니까? 응? 만약 여기 보니까 10분 동안 흘러간 양이야. 요건 1시간도 흘러간 양이라고. 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일 중요한 건 유량이란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말 뜻은 결국 뭐예요? 요건 기간이 붙어 있어야 되지. 그죠? 1년 동안,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이런 기간이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저량은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물컵이 있죠.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축적되고 저장된 양이 여기 뭐 저량이라고. 그러니까 저량은 현재 특정한 시점에 있는 양만 측정한다고. 그러니까 저량은 다른 말로 특정한 한 순간에 있는 이 양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량은 항상 측정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서가 붙어 있는 기간이 붙어 있어야 되고, 거꾸로 시점 항상 저량은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에 있는 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시험에 꽤 많이 내는데, 그러면 얘는 주로 뭘 시험 내는가 하면요, 이거 시험 냅니다. 좋다. 어떤 애가 어디 속에 포함되게 시험 내게 돼 있어, 항상. 이런 게 유량에 대한 개념이냐, 저량 개념 묻는 거요. 그래서 자, 일단 문제를 좀 빨리 푸는 순서 내용 설명할게요. 자, 얘는 딱 나오면요, 앞에 이 기간 붙어 있죠.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지문 딱 되면요, 요게 요 말 집어넣어보세요. 한 달, 1년의 말을 앞에 말 딱 집어넣으면요, 말이 되면 이거 유량이야. 말이 안 되면 이건 저량이라고. 말이 안 되면요, 다시 거기다 현재란 말을 딱 집어넣어 보시라고. 그럼 무조건 말이 되게 돼 있어. 자, 다시 해볼게. 원주시의 인구가 50만이다 했을 때 이게 유량이냐 저량 묻는 문제가. 1년 동안 인구 50만, 뭔가 좀 찝찝해. 현재 인구 50만 훨씬 깔끔하지.
인구는 결국 뭐 저량에 대한 개념이라고. 자, 원주에 있는 주택 가격 40평에 5억 한다 했을 때 1년 동안 5억. 뭐 이상하지? 현재 5억. 깔끔하네. 요건 뭐요? 저량. 다시. 자, 내 소득이 보니까 1,000만 원 된다. 월 소득 1,000. 이게 우리가 월급이지. 말 되네, 이거? 그죠? 연봉 1억. 연봉 1,000 말 되지. 그 소득은 뭐 되겠습니까? 유량 되겠네. 앞에 연, 월 지면서 말 되니까. 그죠? 자, 또 보니까 임대료가 500이 됐을 때 요건 유량, 저량. 유량이지. 그죠? 월임대. 연임대 쓰니까. 파악되겠습니까? 그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한 3개 정도만 하자고요. 예, 특히 요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 붙어 있고, 이 시점은 특정한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선 훨씬 더 긴 게 누구예요?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기간이지. 그러면 더 길다 이게 장기거든. 그래서 장기란 말과 서로 관련된 말은 요건 예, 유량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결국은 특정 시점이죠. 요건 단기라고. 자, 그러면요. 그럼 참고로 이제 앞으로 부동산에선 단기, 장기에 대한 구분 기준이 하나 있어. 몇 년, 몇 달 이건 구분 기준이 아니라고. 단지 차이는 이겁니다. 부동산에선 단기,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야.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건만 취급하는 건 단기라고. 딱 그 구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신축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따라서 단기에 대한 구분된다고. 원래 집을 짓는 시간 장기에 단기입니까? 집 짓는 거. 길지. 분필보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집을 지금 오랜 시간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건 항상 예, 신규 물건 만들어주면 이건 장기라고. 그래서 신규 주택과 서로 관련된 건 이건 장기와 서로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재고는 현재 남아있는 현재인 주택입니다. 재고 또는 기존 주택은 전부 다 이건 다른 말로 예, 단기와 서로 관련돼 있다. 요거까지만 제가 할게요. 물론 이거 200개 많은 예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여기 있는 요 2개 개념은 뭔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좀 기억해서 이게 이렇게 한 12번 시험 나왔어. 이것만 가지고. 요래 설명된 게 유량이냐 저런 묻는 거거든요. 굉장히 쉬워 사실은. 쉬운데 아까 제가 임대를 뭐지? 유량이지. 가격은요? 저량이지. 지금 있는 집값 물었으니까. 그죠? 인구도 뭐라 했습니까? 저량이죠. 소득이 뭐지? 유량이지. 소득 같은 말이 수입 아니야? 그죠? 그런 거는 사실은 이건 나중에 하시면 돼. 지금 하지 말고. 그래서 구분 기준이 이렇게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유량과 저량이라는 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수요량을 측정할 때 보통 유량적 개념을 측정합니까? 저량적 개념을 측정합니까? 다시 해볼까? 원래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데 특히 양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4병 먹거든요. 실제. 많이 먹는 거예요? 1년 동안 먹는데? 1시간 동안 먹어? 10년 동안 먹어? 그러면 모든 수요량을 측정할 때 많다, 적다 표현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오케이, 기간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앞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게 일정 기간 동안에 임을 쓴다, 항상. 응? 일정 시점을 쓰는 게 아니라. 됐죠? 저는 실제 양주 못 먹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서 아마 그럼 대충 거기 있는 개념 파악될 건데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문제 한 개 볼게요. 자, 7번에 7페이지에 좀 어렵지만 7페이지 7번. 오케이, 7번 하자고. 유량적 개념과 가장 관계 거리 먼 거. 이 개론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내용을 다 몰라야 되죠. 답은 찾을 수 있어.
물론 제가 다른 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공부해서 다 몰라도 답은 예, 틀린 답 나온다고 이게. 재고량은 시점이죠? 저량이죠? 네, 그래 보시고. 자, 일단 지금 했던 게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건 자 보세요. 요것만 공부하면 돼. 이런 건 시험 나와봐야 정답 관계 없으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실제 수요와 공급 복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